유튜브로도 송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유튜브 댓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할 것 같아요. 혹시 네, 무슨 의견들이 있으면 저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또 좀 더 수월하게 이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통력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벌써 첫 번째부터 질문 들어갔어요, 지금. 소통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일까? 상대방에 대한 정보? 네, 정보. 아, 상대방을 아는 거 필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열린 네. 마음. 열린 마음. 아, 너무 중요합니다. 저 마음이 닫혀 있으면 네, 대화가 안 되죠. 아, 우리 선생님도 너무 무학배 선생님들 진짜 너무 멋있네요. 네. 또 네, 요런 소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존중이에요. 존중. 상호 간에 서로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앞서 하고자 하는 게, 네, 요즘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만 봐도 제가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많이 다르겠죠. 우리가 살아온 시대도 참 많이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세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4년 전인가요? 뉴질랜드에 인턴 목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뉴질랜드 교회에서 이제 네, 말 그대로 진짜 인턴으로 해서 거기 현지 교회를 일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그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당회를 하는데 그 우리는 보통 당회 혹시 들어가 보신 분들이 없으시죠? 네, 당회 이제 장로님들만 가시니까 근데 이제 당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미리 회의 자료를 다 메일로 받아보셨어요. 이 장로님들이 메일로 회의 자료를 다 받아보시고 이제 하는 날 이제 딱 모이셨는데 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들고 거기서 이미 회의 내용을 다 파악하신 상태에서 이걸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막 정리를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 이 조금 우리보다 약간 앞서갔다고 해서 우리도 굉장히 그 디지털 강국이고 인터넷 뭐 컴퓨터 이런 거 우리 엄청 강국인데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뭔가 시대가 변하고 있다. 뭔가 이 새로움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걸 막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와서 제가 했던 게 유튜브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튜버라고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좀 많이 망했지만 여러 가지 채널들을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여러 가지로 망하면서 운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때 이제 뉴질랜드에서 인턴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역들을 이제 그렇게 기대하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이 세상이 그렇게 너무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을 때만 해도 지금 이렇게 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그때도 상상을 못했죠. 유튜브를 그때 생각했고 제가 그때 유튜브를 생각했을 때 크리스찬 유튜버는 존재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초창기에 했는데 지금은 뭐 크리스찬 유튜버들도 너무 많고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너무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차이도 정말 많이 난다는 거 너무 다 아시죠? 우리 또 교사를 지금 하신 분들도 교사 뭐 10년 하신 분들 뭐 아니 1, 2년 차도 있으시겠지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 혹은 30년, 40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처음에 교사했을 때랑 지금이랑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몸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먼저 강조를 하는 것은 이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세대를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세대와 또 지금 현재 뭐 유치부, 뭐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뭐 중고등부 다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 전제, 소통에 앞서서 기본 전제는 우리가 좀 각자 그렇게 다른 사람이라는 것들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다 다른데 막 지금 막 60대 이 선생님들이 지금 막 10대 아이들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은 또 많이 따라가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지금 60대, 70대 분들도 다 핸드폰 쓰시잖아요. 아이들이 핸드폰 쓰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겉으로의 이런 문명들을 다 쫓아가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변화하기는 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앞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다르다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나는 어느 시간대를 지나온 교사인가? 질문을 이건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채팅 안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먼저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소통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질문 드렸을 때 이제 아는 게 상대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너무 중요하죠. 상대방을 알아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지 아는데 나 자신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먼저 또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교회학교 시절에는 이랬었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하면서 나를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근데 그 객관화라는 건 내가 라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옛날에 이랬었는데 우리 때는 이랬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난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사람이지만 지금 현실은 이래. 그래, 여기에서의 차이가, 이 간극이 발생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선생님들 각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제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한번 더 인식하면서 이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데 우리 이제 교사와 학생 관계일 때 옛날 같은 경우는요, 뭐 옛날이라고 해도 뭐 크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아이들이 따라오고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특히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좀 적극적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제시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도하고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형식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변화한 시대에 좀 요즘 세상에서 어떤가 하면 이제 내가 다가가는 만큼 상대도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다가오는 만큼 나도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5대5로 이렇게 좀 맞아질 때 이게 소통이 좀 잘 이루어졌다가 되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위력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뭐 여러 부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소통하고 싶어. 나는 아이들과 굉장히 함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엄청 다가가요. 근데 내 마음과 다르게 그게 아이들에게는 이 교사의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이 아이들 너무 사랑하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다 전해주고 싶고 막 다 쏟아붓고 싶고 그래가지고 나는 막 9를 가고 10을 가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서 이렇게 탁 멈칫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다가가는 만큼 학생들도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교사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지만 또 교사의 직분은 달았지만 또 열심히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삶이 바쁘고 열심히 있기 힘들어.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만큼 다가오는데 혹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도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은 좀 내가 다가가는 만큼 상대도 다가오고 또 상대가 다가오는 만큼 나도 다가갈 때 요 접점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존중이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상대를 알아가고 인정해주고 뭐 배려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은 존중을 이제 중심 키워드로 해서 이 핵심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존중하는 방법을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 드릴 거예요. 대답할 준비해 주세요. 질문 나갑니다. 네, 질문은요. 우리 교사랑 학생인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을 이제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 나왔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열매요. 아, 네, 열매. 네, 제가 바라던 대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매,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 이 가치관, 세계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품고 우리 좋은 열매 맺어야지. 우리 이게 늘 이제 탑재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난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잘 품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아서 좋은 열매 맺어야지. 우리는 이게 기본 세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존중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분명히 또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거기에서 일맥상통하게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존중의 입장으로 다시 봤을 때는요, 네, 교사가, 내가 나무라면 학생도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동일하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나는 교사이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뭔가 더 가진 사람이고 내가 줘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학생과 교사는 그냥 동일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일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든지 학생이든지 학생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이 나무이면 교사도 나무이고 그렇죠? 학생이 열매가 되면 교사도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의 전환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같은 선상에서 학생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소리가 울리고 있네요. 괜찮으신가요? 네, 메아리처럼 들리고 있는데. 네. 그리고 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면서도 어떤 누구도 지금껏 살아왔고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게 될 다른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인간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뭐 교사든지 학생이든지 뭐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인간이고 누구는 뭐 이간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인간이에요. 다 동일한 인간인데 다 동일한 인간이면서도 우리는 개별적인 고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다 다른 생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만 그러면서도 다 다른 그 개별적인 고유성이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 다르지만 그 고유한 객체라는 점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은 모두가 인간이다.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동일한 인간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다르다. 근데 이게 같은 성인의 입장에서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인식을 하지만 이게 가르치는 입장과 배우는 학생이라는 이 관계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나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의 관계성으로 교사와 학생 관계가 설정 자체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누구나 다 동등한 우리가 고전에도 아이들한테도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은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죠. 아이들과 나에게 상호 배움이 있고 상호 도움이 있고 이런 연결 관계가 있는 거지 내가 무작정 주는 쪽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의 그 고유함,
아이들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모습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기본. 첫 번째는 상호간의 존댓말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그 학생들이랑 이야기할 때 다 존댓말 사용하고 계시나요? 잘 안 되죠. 아니 보통 이제 뭐 반존대를 한다던가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아이들과 이게 존댓말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범학교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학생들한테도 존댓말을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기본이 존댓말이잖아요,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는 반말을 하며 여기서 이제 위계관계가 발생한다 해서 이걸 시범학교에서 정말 동등하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희라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학생한테 수희 씨 오늘 학교 와서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완전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극찬칭가처럼.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상당히 어색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누구씨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색하기도 했는데 올해 이제 처음 시범학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이제 간증에 따르면 그 마음 자체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학생을 존중하는 언어로 바뀌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문화적으로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존댓말을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런 운동들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에서조차 그런 말들이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표현 들으신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 몇 살이야? 이거 뭐 되게 싸우자는 느낌이죠. 야, 너 몇 살이야? 어? 좀 싸우자는 느낌이에요. 이건 어떨까요? 몇 살이세요? 이건 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일까요? 몇 살이세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요즘은 이런 표현 자체를 쓰면 안 돼요. 왜냐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일지라도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이제 뭐 청년들이나 좀 뭐 중고등학생들 볼 때 어머 너 올해 몇 살 됐니? 뭐 몇 살이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 자체가 요즘은 신뢰라는 거죠. 내가 먼저 공개하지 않은 나의 개인 정보를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례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존댓말이랑 상관없이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그게 어떠한 뭐 상황이나 이렇게 조건이 돼서 꼭 이제 나이를 물어봐야 될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댓말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높여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하여서 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말도 있구나.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좋은 의도로 왠지 좀 친해지고 싶고 이제 좀 다가가고 싶고 해서 이제 물어봤을지라도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초등학교 간 얘기했었죠. 그때 제가 그 다윗이라는 친구 이름 물어볼 때 혹시 어떻게 물어봤는지 기억하세요? 아니. 네, 너무 순식간이죠. 그렇죠?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 오늘 함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그날 처음 1시간 강의 끝나고 생전 처음 본 사람과 1시간 강의로만 만났어요. 근데 제가 너 이름이 뭐니? 오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게 사실 보통 저희에겐 익숙한 표현이에요. 네, 저한테도 그게 훨씬 익숙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디지털 세대라는 말을 했는데 제 세대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익숙한 좀 그래도 교육을 오래 하신 분들의 세대에서는 너무너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언어들이 요즘 세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머 너 몇 살이니 많이 컸다 막 이런 말들을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언어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 우리 초등학생 10대 이런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배우거든요. 제가 학교에 강의를 갔다고 했잖아요. 이 강의가 초등학교에는 또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는 뭐 특강이나 이런 식으로 또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선생님들 안 그러네? 여기서 좀 불통이 이미 생기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난 학교에서 분명히 이런 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집에 가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러네? 네, 이러면서 또 혼란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한다는 것은 요즘 세대에 이렇게 통용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말은 우리 때는 자연스러운 거였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아닐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존중의 말을 사용하는 거, 이게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초등학교 5학년 교과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모에 들어갈 말은 같은 말이고 동그라미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네.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되게 생소하신 분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신의 경계를 뭐뭐 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뭐뭐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계에 들어가고자 할 때 반드시 뭐뭐를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때 이를 뭐뭐 해야 합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기도 해요. 존중받고 네. 상대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존중받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계에 들어가고자 할 때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하며? 네. 네, 양해.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허락? 네, 그 같은 의미예요. 네. 네.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할 때 이를 말씀해주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요. 네모에는 존중이 맞았어요. 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면요. 존중받고 존중해야 하고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허락이나 양해나 같은 의미이죠. 근데 이제 교과 과정에서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동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오늘 이 좀 초등학교 교과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살짝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경계 존중이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혹시 경계 존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경계 존중. 우리 굉장히 낯설죠. 저도 이걸 교육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도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저도 배우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경계 존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걸 배우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무슨 내용인가를 하는 건데 저희도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책상이 있습니다. 가운데 선이 있죠. 이거 기억나세요? 네, 책상 옆에 가운데다 딱 선 그어놓고 야 지우개 넘어오지 마. 내 선 넘어오지 마. 여긴 내 자리야. 넘어오지 마. 여기 너 넘어오면 이거 지우개 잘라가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네. 네, 있어요. 예, 그런 경험, 그럼 저나 이제 저 윗세대이신 분들일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리,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자리, 요거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경계 존중에 대해서 요걸 배우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다. 나만의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이런 경계가 있다라는 걸 배우는데,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뭐가 있죠? 국경. 국경이 있죠. 네. 제가 지금 교과 과정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와 나의 사이에 있는 국경.
차도와 차도 사이에 뭐가 있죠? 차선. 중앙선. 차선, 네, 차선, 중앙선 이런 것들이 있죠. 중앙선. 이런 거인데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죠. 국경을 넘어갈 때는 허락이 필요하죠. 동의를 구해야 되죠. 네, 거기에 합당한 뭔가 절차가 있어야 돼요. 중앙선을 넘어가려면 신호가 있어야 되죠. 네,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계선이라는 걸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경계선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예, 뭔가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요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 경계라는 게 과연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간에 존중받아야 하는, 내가 존중받아야 하는 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학교 언어로 경계 존중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선 넘어오지 마. 야, 선은 지켜야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는 보이지 않지만 지켜줘야 하는 그런 선이 누구나에게 다 있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그 선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을 잘 파악하고 그 선을 넘지 않고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게 이제 경계 존중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경계 존중이 잘 이루어졌을 때 상호 간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그 선을 또 알 수 있을까? 그 경계를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은요, 이제 물리적 경계, 신체적 경계, 언어 정서적 경계, 시각적 경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물리적 경계라는 건 뭘까요? 앞에 이제 책상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딱 섞어놓고 내 자리 넘어오지 마 하는 뭔가 물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 그래서 뭐 내 물품인 거죠. 내 옷도 되고 가정 뭐 친구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도 뭐 내 옷은 만지지 마, 내 가방 만지지 마, 이 내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걸 막 친구들끼리 친한 사이에는 막 같이 쓸 수도 있지 뭐 이런 게 통용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엔 안 된다고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허락 없이 뭔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는 거, 뭐 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있죠. 내가 가진 물건 내 거만의 내 영역에 있는 것들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이제 만진다라는 건 물리적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에 내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물리적 경계로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뭐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방문 이렇게 딱 열죠. 이런 것도 다 물리적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꼭 노크하고 이제 허락이 떨어졌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물리적 경계라는 것들이 있고 신체적 경계는 우리의 몸이죠. 신체 자체가. 그래서 내 몸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야 힘내 하면서 토닥토닥 이런 거 하잖아요. 안 하세요? 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옆에서 야 힘내 토닥토닥 이렇게 하면서 막 또 아니면 어깨를 막 이렇게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신체적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막 어깨 동무도 하고 팔짱도 끼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막 선생님들이 나를 막 어깨 동무를 맘대로 하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악수를 막 갑자기 하고 막 그러네?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서 불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교육을 받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러니까 나도 이거를 좀 잘 캐치해서 여기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악수하는 행위, 뭐 이렇게 토닥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의가 필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경계. 우리는 아무리 친근감을 표현하고 하는 것일지라도 아이들한테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심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 또 언어 정서적인 경계는 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이제 전화를 막 계속 한다거나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또 우리 열심을 가지신 선생님들은 전화 막 카톡 막 계속 보내잖아요. 아니, 아이들한테는 이게 별로 반가운 행동이 아닌 거죠.
아이들 대부분 답 보내면 진짜 최고의 아이인 거 아시죠? 답 뭐라고 보세요? 카톡 보냈을 때 아이들 답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네, 한마디. 네 보내면 진짜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그 아이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그런 식으로 하냐? 절대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은 그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내가 내 경계 안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카톡을 막 계속 보낸다? 나한테 전화를 계속한다? 이거는 그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이건 또 학생들 사이에서는 또 서로 이제 뭔가 외모를 가지고 놀린다던가, 이렇게 뭔가 말투나 이런 걸 흉내내면서 놀린다는가,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서로의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시각적 경계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요, 요즘에 가장 저는 교회에서 이제 뒷부분에서도 또 얘기를 할 텐데, 교회에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시각이랑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영상을 촬영한다던가, 이제 뭐 사진을 촬영한다던가 했을 때, 이걸 그냥 뭐 교회 홈페이지에 막 올리고, 아니면 뭐 SNS 같은데 이제 게시하고, 이런 일들도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아니 나는 내가 그걸 올려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거기다 올려놨지? 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교회에서는 왜 그러지? 이렇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는 뭐 불법 촬영을 한다는 거, 뭐 아니면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뭐 그러니까 노출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침해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리적 경계, 신체적 경계, 언어 정서적 경계, 시각적 경계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각 사람 안에는 이런 경계들이 있는데 이걸 침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우리 또 사람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경계 자체가 굉장히 판가름하기가 어려운데 누구에게는 경계가 한 이만큼 있어요. 여기 이 정도 선까지 있는데 누구에게는 막 이 정도 선까지 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 자체는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와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캐치의 능력은 우리가 또 감각적으로 길러야 돼요. 근데 그 감각적으로 기르는 거는 상대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관찰하면 상대방의 말, 눈빛, 표정 이런 걸로 또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정말 우리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경계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존중하고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동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동의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잘 좀 내재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지금 이제 경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동의를 해야 한다. 이제 동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이런 것도 동의를 구해야 되나요? 그쵸. 네, 선생님이 언제 연락해도 될까를, 근데 이제. 근데 다 싫다고 할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쵸. 근데 합의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러이러해서 너희들과 연락을 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도 될까? 그리고 너 얼굴을 못 봤을 때는 한번 연락을 해도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이야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았대. 우리가 사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일일이 다 동의를 구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번 연락을 했을 때 이건 그냥 각자 개인의 기준을 좀 만드셔야 될 건데 한 2번 정도 연락을 했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 아이들 챙기고 싶은 마음 하면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2번째 이제 연락이 없어. 그럼 3번째 됐을 때는 그래 네가 이 연락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구나. 선생님이 앞으로는 좀 조심할게. 라든가 이런 좀 이제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리고 좀 조심해서 연락을 하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을 좀 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좀 이 텀 있게. 그래서 이 선생님 왜 귀찮게 나한테 계속 연락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근데 또 이게 이 마음이 또 다 다른 게 또 누군가는 매일 그렇게 또 연락해 주는 걸 바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거라서. 그래서 저도 이 동의를 얘기할 때 참 쉽지 않은데 이 경계를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에 동의를 구해야 될까? 정말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 것일까? 이게 참 물음이 돼요. 이게 근데 이게 교회마다 분위기도 다를 것 같아요. 또 부서마다도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좀 선생님들 안에 이런 합의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 동의 문화를 만드는 거 이제 저는 이제 기본 베이스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의를 했을 때 동의란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의가 허락되는 거는 확실하게 동의하는 게 있고요. 애매하게 거절하는 게 있고 확실하게 거절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 반응이 혹시 어떠세요? 여태까지 아이들 내가 뭔가 하자고 했을 때 뭘 물어봤을 때 아이들의 대부분 반응은? 그냥 민기적이죠. 네. 대답을 잘 안 하죠. 대답을 잘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의한다 그런다는 거, 네, 좋아요, 그럴게요. 이렇게 확실한 예스로 얘기할 때가 동의인 거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나 어색하게 있거나 좀 우물쭈물하거나 이런 건 그게 마음에 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거절이라는 거. 근데 또 이렇게 싫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친구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다 이제 동의가 아니라 거절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확실한 동의란 정말 온전하게 예스라고 했을 때만 그게 예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존중하는 거에 있어서 신체적 자율권을 굉장히 중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가지고 막 급해졌어요. 네, 신체적 자율권이란 내 몸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신체적 경계를 침해하지 않는 것. 네, 아까 그 경계 인식하는 부분에서 내 몸, 내 거에 대한 것들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악수하는 것조차도 우리 악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왔을 때, 그리고 우리 요즘은 또 이렇게 인사 많이 하잖아요, 주먹으로. 이걸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해도 될까요? 하고 하면 네, 굉장히 어색하겠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 하나하나 다 물어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자연적으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들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이파이브를 한다던가 할 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공간 안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뭔가 1대1 관계 안에서 이렇게 다른 행동들을 할 때는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뭐 길거리에서 만약에 지나가는 학생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고 싶어. 우리 악수할까? 우리 악수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자율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다른 무슨 성적인 행위로 해서 뭔가를 침범하거나 뭐 이렇게 폭력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도 이런 게 간단한 터치조차 제가 아까 이게 톡톡톡 힘내 하고 톡톡톡 하는 것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되게 힘내라고 정말 따뜻한 의미의 톡톡일 수 있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한 초등학교 남자아이를 이렇게 톡톡한다고 해서 뭐야 왜 나한테 내 몸을 맘대로 만져 아이들은 이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묶어야 되나. 우리의 그 신체적 표현,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해왔던 표현들도 좀 자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무언가를 아이들이 막 너무 이쁘고 할 때 또 안아주고 싶고 하기도 하잖아요. 안아서 이렇게 등 토닥 해주고 싶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정말 힘든 요즘에서는 통용되기가 어려운 소통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을지라도 분명하게 그런 거 우리 학생이 오늘 너무 이렇게 잘해서 선생님이 뭐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안아줘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데 거기서 네 선생님 안아주세요 이렇게가 동의인 거고 할 수 있는 행동인 거고 그러니까 조금 쭈뼛댄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말로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자율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부서마다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아이들 이제 뭐 영아부나 유치부 같은 경우 또 더 큰 아이들 경우 되게 많이 다를 텐데 특히 이제 저는 6살짜리 조카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옷을 갈아입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항상 물어봐요. 고모가 옷을 갈아입혀줘도 될까? 하고 물어봐요. 왜냐면 아이들에게도 이미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옷 갈아입고 싶은지 아닌지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또 이제 바쁘니까 야 빨리 와. 빨리 옷 갈아입고 빨리 와. 이렇게가 안 된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부나 영화부 같은 경우나 교회 오고 그러면 겨울에는 막 외투도 벗겨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도 선생님이 이 외투 벗겨서 정리해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요즘에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정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이들의 이 예쁜 모습 이렇게 이런 모습 막 남기고 싶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해요. 그리고 막 교사 단톡방에 올리고 막 게시물 올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절대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요즘은 동의서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무슨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도 다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니까 사전에 그 뭐 카톡 설문지로 통해서 동의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교회 나오면 작성해가지고 이 영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공유해도 된다라는 걸 좀 받으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얼굴이나 이런 게 나온 노출된 사진들을 뭐 선생님 개인 SNS에 올린다던가 이런 일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또 SNS 너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제 허락 없이 저한테 얘기도 없이 오늘 뭐 있었던 일을 그냥 이제 SNS 막 게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랑은 다음에 다시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건 학생들과 뭐 교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지인들과 만나실 때도 친구들이나 지인들 이렇게 만나실 때도 사진을 찍고 이걸 간직하는 거는 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겠죠. 근데 뭐 SNS에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의 다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영상 매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동의 받는 부분 교회 안에서 특히나 쉽지 않겠지만 꼭 고려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아이들 사진이 올라가고 있다 하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삭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있으시면. 네, 그래서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알았을 때 왜 내 사진을 마음대로 올리셨어요? 하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동의 이제 첫 번째는요. 먼저 이제 동의를 구해야 되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요청해 오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했을 때 뭐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도 거절당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거절당하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조카 말씀드렸죠. 6살짜리 조카가 이제 다 커가지고 고모 뽀뽀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고개를 확 돌려요. 예, 근데 처음에 굉장히 이제 마상이라고 하죠.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다니 막 이랬는데 이걸 저도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기잖아요. 거절당하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또 이런 경험이 필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되네?
이걸 아이들이 깨달으면 안 되고, 아, 내가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하지 않아도 야 되는 행동이 있구나. 이런 걸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런 거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절 당하기. 그래서 이 좀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게 이게 내가 상처받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구나. 왜냐면 내가 그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할 수 한다면 나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 거절당했어.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동의를 연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우리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마음 안에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그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도 거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그런 말을 싫어요, 안 돼요 이런 말 하기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쁘다고 막 이렇게 안아주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계속 연습하는 친구들, 계속 훈련하는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정말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충만해질 때 아이들 안에 그 단단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단단한 마음 가운데 내가 존중받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까지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 안의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그 일 가운데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특하다와 버릇없다는 되게 한 끗 차이라고 하는데 공감하세요? 아이들이 자기 언어를 이야기했을 때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하고 기특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디서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해?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언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동의에 연습하는 가장 또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동의들을 늘 이렇게 우리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먼저 묻고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부분에 이 부분들이 요즘 초등학교 5학년들이 정말 기본적인 교과 과정 안에서 배우는 거고, 중고등 학생들, 뭐 대학생들까지도 다 특별활동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좀 민감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소통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준비한 건 이제 칭찬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 선생님도 혹시 어떤 칭찬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칭찬 들여다. 뭔가 들리긴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칭찬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아니면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칭찬을 자주 하세요? 칭찬 별로 안 하시는군요. 잘 참석한다고 이런 거. 예배 잘 나오니까 너무 잘한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칭찬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왔을 때, 내가 교회 안에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거 우리 선생님들의 언어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는 또 우리의 말의 언어가 있고 우리의 몸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경계를 잘 지켜서 우리의 말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언어로 나가야 하고, 우리의 몸은 이 몸 자체가 이게 정말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가올 때 우리도 다가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 맞아야 하는데, 경계는 또 그 안에 또 지켜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경계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는 잘 지켜주되
최대한 다가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칭찬만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칭찬할 때 싫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좋은 모습이다. 이런 말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불어넣어줘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꼭 하지 말아. 이런 칭찬은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외모에 관한 칭찬은 하시면 안 돼요. 외모에 관한 칭찬.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야, 오늘 그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야, 너 머리스타일 바뀌니까 진짜 인물이 달라졌다. 너무 자연스럽죠. 저도 이런 말 참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게 그 아이를 외모로 평가하는 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외모 평가하지 말라, 외모 칭찬하지 말라 이야기도 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 외모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쁘고 멋있고 그리고 그럼 내가 예쁘지 않으면 이 선생님이 날 사랑하지 않겠네? 내가 이렇게 예쁘게 하지 않으면 난 칭찬받지 못하겠네? 이런 걸 은연중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아이가 예쁘다고 칭찬을 들었는데 옆에서 듣지 못한 아이는 난 안 예뻐서 칭찬을 안 해주는구나.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외모에 관한 칭찬을 받은 아이는 또 계속해서 그런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 또 외모에 중점을 두게 되고 우리가 칭찬 중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외모를 평가하는 외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칭찬들을 아이들에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하고 있는 노력들 아이가 보이는 행동들을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늦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참 멋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야. 이런 칭찬들 있잖아요. 그리고 꼭 이름을 넣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행동이 예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네가 참 멋있다. 네가 참 잘하고 있다. 네가 참 괜찮다. 수희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참 이렇게 멋지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너무 급하게 흘러갔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참 다르다는 거. 우리가 좀 다른 세대, 시대와 문화 가운데 살아서 다르다는 거에서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다 사랑하는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그 면에서 이제 동일하다는 거를 전제한 상태에서 서로 상호 간의 존중. 그래서 우리의 말의 언어, 우리의 몸의 언어, 그래서 존중하는 말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각자가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경계선들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어서든지 먼저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절도 당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서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는 무조건 선생님들이 뭔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이끌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듣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이게 서로가 맞춰가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하는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도 분명히 실현될 거고요. 이게 분명히 이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끝났지만 우리 칭찬을 연습해요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내일 이제 아이들을 만날 텐데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 어떤 걸 칭찬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내일은 이런 칭찬으로 우리 반 친구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내일 한번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시간을 해서 질문도 못 받았는데 오늘 모학교의 선생님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